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고 또 이렇게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보통 주말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따라서 월요일 아침 컨디션에 차이가 좀 있을 텐데요. 저는 주말 동안 다른 일들을 뒤로 제쳐두고 좀 푹 쉬면서 주말을 보냈는데 덕분에 오늘 아침은 평소보다 개운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 주간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컨디션인 것 같아서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는 한국에서는 첫눈이 내렸고 필리핀에서는 28호 태풍 마니로 골명으로는 태풍 토마스가 필리핀 동쪽 지역에서 필리핀 영해로 진입을 했다가 다시 나갔다가를 반복하면서 북동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말을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우리 교민들과 함께 살펴볼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소식은 지난주 있었던 중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상원에서는 필리핀 내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원 노동위원회 의장인 조엘 빌라누에바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이 지적은 얼마 전 있었던 온라인 도박 운영자들에 대한 단속 이후에 더 엄격한 집행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인 87명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일했던 필리핀어 16명이 함께 체포가 되었는데요. 빌라누에바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규제와 관련된 법률, 집행 시스템 등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런 불법적인 활동이 확산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중국인들은 파식 지역에 게임 운영회사를 차려놓고 온라인을 통해서 도박을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핀 아시아로 알려진 이 회사에서는 필요한 허가나 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이런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체포된 사람 전원이 필리핀 사이버 범죄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 지난 9월 상원 예산청문회에서 지적이 된 바가 있었죠. 드릴론 상원 의원은 중국인들의 대량 유입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현재 발급되고 있는 노동허가서 AEP의 발급 숫자보다 더 많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리핀에서 체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현재 필리핀 내의 AEP 외국인 노동허가서 전체 발급자 수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중국인들인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5만 2천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이들 외에도 노동허가서 발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력의 숫자는 확인된 숫자보다 몇 배 더 많은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드릴론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메트로 마닐라 내에서만 약 4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사실 이런 노동허가서나 비자에 대해서는 우리 교민들의 경우도 무척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실제 최근 노동허가서 발급이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서류들을 모두 갖추고 일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중국계 온라인 카지노 업체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전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진 게 사실인데요. 필리핀 노동부에서는 조만간 필리핀 정부 부처 간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외국인 고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한국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육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아세안 11개국과 인도까지를 포함해서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우리 정부는 아세안 11개국 국가를 대상으로 복수 비자를 확대 발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복수 비자라고 하면 비자를 한번 받으면 그 비자의 유효 기간 내에서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국을 한번 방문하려면 방문할 때마다 계속 비자를 별도로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10년짜리 비자를 한번 받아놓으면 그 10년 동안은 여러 번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은 필리핀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세안 국가의 국적자들에게
최대 유효기간 10년짜리의 비자를 발급해서 이들 나라와의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이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냥 내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자격 조건을 두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 한해서 발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비자 신청 조건을 보면 의사나 변호사, 대학 교수 등의 전문직 종사자나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그리고 해외에서 석사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10년짜리 복수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 건데요. 비자 신청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비자의 조건마다 신청 자격 조건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발표된 규정에서는 특별히 더 학력 조건들에 대해 더 까다롭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면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우리 교민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인과 결혼을 한 배우자의 경우도 이런 복수 비자 신청 조건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이런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함께 발표된 통계 자료를 보면요. 지난 10월 말 현재 약 214만 명의 아산 출신 방문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14만 명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약 13% 정도 증가가 된 수치입니다. 주요국으로는 태국이 약 46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베트남 44만 명, 필리핀어들은 38만 명 정도가 올 한 해 한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필리핀의 변호사 시험에 대한 소식입니다. 저희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에서는 우리 교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그날그날의 소식들을 매일 아침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라는 것이 그날의 소식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필리핀의 여러 제도나 필리핀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더라도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 번씩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의 주요 소식들을 살펴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저희 뉴스 필리핀에서 하루의 뉴스를 찾아서 선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소식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까지 11월 한 달간 이어진 필리핀의 변호사 시험 바 이그잼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11월 첫 주에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필리핀의 변호사 시험이 11월 매주 일요일 4번에 걸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모든 시험을 마치게 된 거죠. 시험 장소는 마닐라 에스파냐에 위치한 UST 대학인데요. 총 8천여 명의 수험생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4번에 걸쳐 이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이 수험생들은 일단 학부 과정을 마치고 로스쿨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전 과정을 마친 학생들인데요.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로스쿨을 마쳐야 바 이그잼 시험에 응시 자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올해 이 응시 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전체 8,701명, 작년 6,748명에 비해서는 그 숫자가 크게 늘었죠. 이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는 건데요. 매주 일요일 4번에 걸친 시험에 계속 결원이 생겨서 올해의 경우는 최종일인 어제까지 시험에 모두 응시를 한 학생은 8,156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8,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응시한 시험에서 과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최종 합격자는 얼마나 될까요? 합격자의 숫자는 매해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작년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748명이 응시를 해서 그 중에서 1,724명이 합격을 했다고 하니까요. 합격률이 대략 25% 정도 되는 셈이니까 쉽지 않은 시험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로 모든 시험 일정을 마친 필리핀의 변호사 시험에 대한 뉴스가 올라와서 이 소식 잠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로 필리핀의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얼마 전 한국에서도 대입 수능 시험이 있었죠.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학이라는 것이 갖게 되는 상징이 너무도 큰 것이기 때문에 이 수능 날에는 기업과 관공서의 출근 시간도 조정이 되고 심지어 비행기 이착륙 시간도 변경을 할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야 익숙한 장면이지만 만약에 이런 모습을 외국인들이 본다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 문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늘 뉴스에 보도된 UST 교정 앞에 사진과 영상을 보고 있자니 우리나라 수능시험장 앞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학생들에게 응원을 보내는 가족과 친구들의 모습이 마치 수능시험장 앞과 비슷한 건데요.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이 변호사 시험이라는 것이 갖게 되는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의 11월 마지막 월요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